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윤정부 최초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 대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현재 그러니까 주택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 자, 하지만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해서 바로 실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인상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실거주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주인이 그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도 않고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쫓아내는 상황을 방지를 해서 전월세 물량을 조금은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전세가격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버팀목 전세대출 등 그런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더욱더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하고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을 시키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의무 완화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되고, 자, 의무화되어 있던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자,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모두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이것들이 가능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신규 물량들이 나왔을 때에 전월세 물량들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자, 전월세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이 좀 안정적인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세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도입을 하고요. 1세대 1주택자 판정안도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방안이 7월에 확정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을 구입 시에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 지원 강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체증식 상환을 활성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대출로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상환 금액을 좀 낮춰서 하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좀 부담이 커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기이다 보니까 한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지만, 자, 이거를 또 잘 활용을 해보신다라면 서울 주요 지역, 그러니까 좀 상급지라든가 좀 괜찮은 지역들, 이거를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 LTV 완화도 나왔습니다. 자, LTV를 80%까지 확대를 해서, 그리고 다양한 요건 폐지나 대출 한도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장래 소득을 반영을 하는 걸로 또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를 유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입니다. 자, 250만 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자, 250만 원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그리고 4기 신도시까지 내다본다라면 이번 정권에서 250만 원 공급, 지금부터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대책 나온 걸로만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자, 조금은 더 제대로 된 현실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좀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250만 원 공급과 좀 이게 겹치게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어야 재개발, 재건축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250만 원 공급까지도 가능하신다라고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분양가 상한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풀려나가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을 재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규제 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니까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은 좀 양극화가 되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크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의 확대는 환영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임대차 3법 그리고 실거주 요건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분과 저울질을 하면서 이 혜택은 더욱더 확대가 되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 다시 한 번 더 현실화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올 안에 한 2번 정도 한번 대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혜택 부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식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모든 제도를 없었던 걸로 하기에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겁니다. 자, 서서히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양극화입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대책들이 나옴에 따라서 초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출 등 실수요자 정책 플러스 이 상생 임대인 정책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은 인기가 더욱더 폭발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 및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 투자 한번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서울 내에 괜찮은 지역들 누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향후에 괜찮은 수익을 얻고 무엇보다도 자, 비과세 혜택까지도 누려볼 수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한 특별법이 마련된 1기 신도시들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이 되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런 지역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수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셔라. 1기 신도시 지역 투자에 나서 보셔라.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